안녕하세요. 바른사회TV 그림 속의 시사 이야기 대망의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그림의 세계, 또 그 그림의 배경이 곧 우리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역사와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담은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 현재 시사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너를 이끌어 주실 김민호 교수님은 지금 바른사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술에 조예가 깊으셔서 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김민호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첫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첫 번째로 어떤 그림을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림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의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풍경 또는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이죠? 근데 일단 그림도 그림이지만 피터 브리겔이요? 되게 저는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생소한데 어떤 화가인가요? 예, 화가 이름만 들으면 생소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마 우리 김기린 팀장도 여러 그림들을 친숙한 그림일 거예요. 예컨대 그 농가의 결혼식이라든지 또 그 아들이 그린 시골 변호사라든지 바벨탑이라는 작품도 아마 봤을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그린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다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냐면 이분이 네덜란드 화가다 보니까 이분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다 틀린 거예요. 예컨대 페테르 브레헬이라고 발음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페테르 브레겔 또는 피터 브리겔 등등 여러 표기법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더 이런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요즘은 피터 브리겔이라고 영어식 발음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피터 브리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이카루스 얘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오늘 그 주제가 되는 그림 얘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기왕에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브리겔 얘기를 조금만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피터 브리겔이라는 분은 지금의 네덜란드죠. 과거에는 브라반트라는 그 지역의 화가였는데 참 이분은 축복받은 것이 이 피터 브리겔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또 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돼서 한 명은 피터 브리겔 2세, 또 하나는 얀 브리겔이라고 있었는데 또 그 손자 얀 브리겔의 아들이니까 피터 브리겔의 손자겠죠. 손자는 얀 브리겔 2세로 또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네덜란드를 한마디로 주름 잡는 화가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이 그 피터 브리겔 그림을 보시면은 다른 그림들하고 차이가 사람이 많아요. 여러 사람을 그려놓았다고. 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여러 사람을 그린 화가들은 또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주인공. 예컨대 오늘처럼 이카루스가 주인공이다. 그럼 이카루스가 중심이 돼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농민의 결혼식 그러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피터 브리겔 작품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 없다는 거. 그냥 여러 사람을 보이는 대로 다 그렸다는 특징. 또 하나는 이분을 농민 화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테마 자체도 농가의 삶, 농민의 삶을 많이 그리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혹시 우리 화면에 농가의 결혼식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아주 농민들의 가난한 삶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오른쪽 위에 그 천이 하나 있는데 그 걸개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아. 근데 신부가 화려하지도 않고 종이로 만든 관을 지금 쓰고 있지. 그 다음에 그 그림에 제일 크게 나타나는 두 사람이 음식을 나르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나르고 있는 저 쟁반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자세히 보면 문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없으니까 문을 떼서 그냥 거기에다 나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음식들 보세요. 미음, 죽,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화려해야 할 결혼식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 농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브레겔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네,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그럼 되게 제가 그렇게 네덜란드를 주름 잡았던 화가를 모르고 있었다니 좀 부끄럽네요. 앞으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 계속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카로스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신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그림은 몰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네. 아유, 그중에 말씀하셔야죠. 아, 이거 아시는데. 네, 그 신화에 대해서 좀. 네, 그 뭐 신화 얘기는 뭐 핵심이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가 이제 그 옥에 갇히게 되고, 네. 이 옥은 절대 탈출할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새털을 모아가지고 이걸 악교에 붙여서 날개를 만듭니다. 네. 날개를 만들어서 이제 두 부자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탈출을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죠. 이건 악교를 붙인 거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가면 악교가 녹아서 떨어질 수가 있다. 절대 태양 가까이를 가지 마라. 그래서 이래 탈출을 했는데 이카로스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난다는 사실에 업이 돼가지고 이 감정 통제가 안 돼서 계속 태양을 향해서 날다가 결국 날개가 녹아서 추락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 신화를 다룬 그림은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유명한 뭐 루벤스가 그린 그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꼭 뭐 브레겔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꼭 이 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죠.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화가들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리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벤스의 이카루스 같은 경우도 이카루스를 크게 그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림이 나갈 거예요, 아마. 이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라는 브레겔의 작품을 보면 이카루스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 오른쪽 아랫부분 하단에 그 범선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죠? 네. 그게 보면 이 달이 두 개가 딱 나와 있어요. 네. 그죠? 이게 뭐냐면 이카루스가 이미 물에 빠져가지고 다리만 동동 떠 있는 이 모습을 그린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림의 주제는 이카루스인데 이카루스가 정작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것은 다리밖에 없어요. 다리 두 쪽. 네. 그래서 저는 참 재밌다.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이카루스 말고 그게 밭가는 농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네. 그리고 양치기 목동도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이카루스가 추락을 해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왜 브레겔은 이 그림 속에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켰을까? 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는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쓴 변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카루스가 추락할 때 이 목동과 농부와 어부가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쳐다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브레겔은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했죠. 농부와 목동과 어부가 추락하는 이카루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 네. 여기서 저는 아주 재밌는 시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네. 네. 혹시 어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카루스가 태양을 향해서 날다가 추락했다라는 교훈적 얘기뿐만 아니라 그 브레겔의 그림 속에 나오는 목동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무관심,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이 당시 브레겔이 살던 당시에 목동이라든지 농부라든지 그 다음에 어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서민을 얘기합니다. 네. 일반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일반 국민이죠. 정말 평범한 일반 국민들. 그리고 저는 이카루스를 정치인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정치인은 끝없이 인기와 득표를 위해서 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표라고 생각을 해볼 때 표를 향해서 무한정 날아간다. 그걸 우리가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표를 향해서 무한정 날아간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 철학이 없이 표에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된다. 추락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치인이 추락을 해도 목동과 어부나 또는 그 농민과 같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각자의 생업에 종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이 자신들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의해 행보가 있어야만 또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각자 자기 일상에서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잘못 정치를 하면, 잘못 법을 만들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카루스와 같이 인기만을 쫓는, 표만을 쫓는 정치 행보를 보이다가는 반드시 이카루스처럼 추락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추락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치인들은 밥 가는 농부,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 그리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박한 정치 활동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터 브레겔의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시사 이야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오히려 이카루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 죽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오바를 하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카루스처럼 차라리 혼자 사라지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게. 그래서 네, 오늘 김민호 교수님이 주신 말씀을 좀 꼭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제2탄에서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당신이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